반갑습니다. 오늘은 13-1 글로벌 마케팅의 조직과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조직 형태는 글로벌 마케팅의 조직,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의 목적, 글로벌 마케팅의 조직 구조,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성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요. 글로벌 마케팅을 왜 조직한가 하면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이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하죠. 그리고 구조는 기업의 역사,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가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개성과 아이디어, 취급 제품과 다각화 정도, 글로벌화 정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성격과 적합성, 조직 구조의 적절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기본 글로벌 기업들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국제사업부를 만드는데요. 기업의 해외 기업에 관한 활동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해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국제사업부를 갖고 있죠. 장점으로는 글로벌 전략을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전문 글로벌 관리자 양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인사, 재무, 마케팅, 연구, 개발, 생산, 기획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대다수 국내 사업부, 국제 사업부 이렇게 하는데 최고 경영자가 국내 사업부를 1, 2, 3, 4 이렇게 관리한다면 국제 사업부를 만들어서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찾는다면 다수 지역의 다양한 정보 수집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겠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업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조직은 세계 다수 지역에 있는 자회사 활동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는 조직인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회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구별 없이 통합돼서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조직이 추구하는 기업 성과는 원자재 및 부속품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조직의 성공적 경영을 위한 이슈들은 전문가 및 경영자 교육이 필요하고 운영과 지혜에 대한 관리 기법 축적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언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일단 국제적이거나 다국적이었을 경우는 언어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능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각 나라마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 문화를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정치적이든 정책적이든 협력을 해외에 다른 나라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을 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성공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언어, 문화, 협력 관계 이것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품별 조직이 있고 지역별 조직이 있고 기능별 조직이 있는데요. 제품별 조직은 제품 그룹별로 사업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부 책임자에게 업무 전체에 대한 세계적 책임을 할당하는 조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제품 그룹별 사업부를 형성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로 지리적 지역 분할을 해서 각 지역 업무 전체의 책임을 가진 지역 책임자를 배치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각 세계의 해외 조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조직들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에는 푸동공항을 중심으로 또 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한국 그런데 이런 세 개의 조직들이 지리적으로 아시아권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다면 좋겠죠. 기능별 조직인데 마케팅, 제조, 재무 등 직능별로 분할을 해서 각 직능 책임자에게 세계적 책임을 할당하는 조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유형별로 알아봤는데요. 제품별 조직을 이렇게 보면 지금 기본 각 회사가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제품, 사업부 1, 2, 3, 4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역별로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 아시아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서 유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거기에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를 구성해 갑니다. 장점으로는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제품 생산의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단점으로는 세계 시장에서의 전사적인 조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제품별 조직이 필요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별 조직인데요. 마찬가지로 조직은 이런 식으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한데 예를 들어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구분을 나라별로 하고 이렇게 지역별 조직을 했을 때는 집행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백하고 그리고 생산과 마케팅 활동에 조화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더 효율적인 지역별 조직을 이룰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능별 조직인데요. 생산에서 마케팅에서 재무에서 그래서 마케팅이나 생산 등의 부문별 기능이 중시될 때 장점을 발휘하는데 부문별로 그것도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제품 ABCD를 하는데 마케팅도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내용으로 합니다. 예전에 브랜드 마케팅 성공 사례에서 봤듯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해외에 판매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것을 국내에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락앤낫 같은 경우 성공 사례, 브랜드 마케팅 사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중국 소비자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한 상품은 중국에 팔고 중국에 생산한 상품은 국내에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기도 하겠죠. 제품 라인별로 또 중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많이 필요한 상품 특정 지역에 필요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그쪽에 마케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락앤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중국에서는 차통 차를 담아서 물을 부어서 가지고 다니는 차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통을 중국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기능별 생산과 마케팅의 부문별 기능을 중점적으로 그 역할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환경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매트리스 조직인데요. 제품별, 지역별, 기능별이라는 복수 축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지역 등의 복수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하는데 상이한 환경에서 동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예를 들자면 타우, 코닝, 볼보, 필립스, 시티뱅크, 일본전기 등이 이런 매트리스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인데요. 제품 사업부가 A, B로 이렇게 나눈다면 지역을 1, 2, 3으로 나눠서 제품 A, 제품 B 이런 형식으로 매트릭스 조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축성과 조정 그리고 규모 경제를 활용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을 줄일 수 있고 조직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하고 기본 조직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갈등 심화 내용은 단점이긴 하지만 또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평적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한의 불분명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이 잘 되어 있어야 되어야 단점을 커버할 수 있겠죠. 글로벌화 진정과 조직 구조 형태 변화인데요. 국제사업부 조직 그리고 글로벌 제품별 조직, 글로벌 지역별 조직, 글로벌 매트릭 조직 이 내용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세분을 해놨습니다. 국제사업부 조직은 해외 시장 다변화 그리고 해외 상품의 다양화 정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 국제사업부 조직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 다변화 정도가 낮으나 취급하는 해외 상품의 다양성 정도가 높을 경우는 제품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별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외 상품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을 경우는 지역별 조직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다변화 정도는 높아지고 해외 상품도 매우 다양해질 경우 이때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다변화 정도가 높거나 해외 상품이 매우 다양해질 경우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잡 정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조직의 형태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글로벌 제품 조직, 국제 사부 조직에서 글로벌 제품 조직에서 글로벌 매트릭스 조직으로 아니면 국제 사업 조직에서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더 심해졌을 때 글로벌 지역 조직으로 가져가고 나중에는 매트리스 조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축을 글로벌 제품이 다양화돼가는 정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사업부 조직을 글로벌 다변화 시장이면 글로벌 지역 조직을 만들고 제품이 다양화됐을 때는 글로벌 제품 조직을 만들고 그런데 글로벌 제품도 다양화되고 글로벌 시장도 다양화됐을 때는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성격인데요.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결국은 매출액 그리고 시장 침투, 시장 점유율, 수익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책정된 글로벌 마케팅 계획이 의도대로 잘 수행되도록 하는 조직인데요. 이 내용은 왜 글로벌 마케팅 통제가 필요한가 하면 글로벌 차원의 전사적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고 글로벌 시너지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 마케팅 계획과 운영적 마케팅 계획과의 피드백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마케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식적 통제 방법은 계획 수립에 의한 통제인데요. 이건 사전 통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케팅 계획상에 예상 판매량, 이익 목표, 지출 예산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상 판매액 대 예상 지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 이건 사전 통제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 성과에 의한 통제인데요. 이건 성과이기 때문에 사후 통제에 해당되겠죠. 실제성과 대예산에 편성된 성과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경영 성과를 통제해 봅니다. 마케팅 예산에 의한 통제인데요. 실시 중 통제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중에 통제를 하는데 정보 전달 과정 등을 토대로 설정되는 마케팅 예산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식적 통제 방법인데요.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또 회의 자회사 스태프들 간에 본사 스태프과 자회사 스태프 간의 면담과 직접 접촉 등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방법과 비공식적 통제 방법인데 공식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글로벌 마케팅 통제 방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공식 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통제 단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 단계별 계속적인 수정을 진행하는데 통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통제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책임 소재의 규명을 하고 의사소통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각 단계에 계속적인 수정을 해서 목표의 재평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필요한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서 의사소통 체제에 평가 및 수정을 해서 다시 피드백이라는 순환을 가져갑니다. 통제 목표에 설정을 하고 실적을 측정을 하는데 그 내용은 성과평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편차의 수정, 차이의 시정 조치를 해가는 것들 이것이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단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영향 변수는 국내 경영 시스템이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지리적 시스템, 지리적 거리, 환경 차이, 그리고 환경의 안정성, 자회사의 경제 규모와 성과, 그리고 제품의 성격들 이것들이 글로벌 마케팅 통제의 영향 변수라 하겠습니다. 국내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고리는 지리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환경의 차이는 있는가 자회사의 경영 규모 성과는 어떻는가 제품의 성격이 어떻는가 하는 것들이 영향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아봤던 글로벌 마케팅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대다수 순서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간다 하겠습니다. 지금 복잡해질수록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에서는 제품별 조직에서 지역적 조직에서 기능적 조직으로 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 한데요. 이게 지금 글로벌화의 진정과 조직 구조 형태의 변화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조직을 가져가는데 어느 조직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중요 요소가 되죠. 그래서 국제사업부 조직은 해외 시장 다변화 그리고
해외 상품의 다양화 정도가 모두 낮았을 때 처음에 시행하는 만드는 국제사업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리고 상품도 아직 낮은 기업인 경우 소단위의 국제사업부를 조직하고요. 해외 시장 다변화 정도가 낮으나 다변화 정도는 낮은데 해외 상품이 벌써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을 경우 상품이 다양할 때는 제품별 조직을 만든다. 시장은 아직 여러 개가 아닌데 상품이 여러 개였을 경우 해외의 상품이 여러 개였을 경우 제품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상품은 다양하지 않지만 해외 시장이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국으로 나가 있을 경우는 글로벌 지역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품은 단일화되어 있는데 시장은 여러 곳이다 그랬을 때는 지역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시장이 다변화돼서 굉장히 여러 국을 상대하고 그리고 상품도 다양했을 때는 글로벌 매트리스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이런 조직의 확대, 확산에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어야만 해외 글로벌화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제 마케팅의 조직과 통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